싸이라. 싸이 좋죠. 싸이 회사에 제시가 있잖아. 아, 그래서 하루하루 같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충대는 안 부른대요? 8월인가 9월에 안 돼요. 아, 네. 충대는 돈 없다는 이유. 걔는 돈 없어요. 돈 있게 생겼니? 없어요. 행사는 무조건 사립대입니다. 국공립. 자, 페이지 138쪽에 오늘 뭘 나갈 거냐 하면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지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대요. 어쨌든 지구 시스템이라는 걸 배운대요. 지구 시스템. 선생님 잘 들어? 열심히 들어야 돼. 앞에 저 중력 시스템 못 들었잖아, 그지? 이따가 저 정음이가 너 카톡에 여기 단톡하는 카톡에 초대할 거야. 제가요? 저 연락처 없는데요. 오늘부터 1일 해 그냥. 알았지? 응. 또 하면 오늘 이렇게 영상 찍은 걸 내가 저 유튜브 그 주소 해가지고 넘겨줄 거거든. 응. 그럼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다른 영상들도 있어. 그러니까 중력 시스템 했던 거, 역학적 시스템 했던 거, 또 뭐 중력 시스템에서 2개 찍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꼼꼼하게 다 보세요. 우리 재준이처럼 안 보면 안 돼. 그지 재준아? 언제 볼 거야? 기말고사 끝나고? 아, 오늘 볼 거예요. 몰아서 다 볼 거예요. 집중해서 꼭 봐주세요. 너도 안 봤지? 네? 너도 안 봤지? 재밌게 보려고. 어서 개구를 쳐. 자, 갈게요. 지구 시스템. 시스템이 뭡니까, 시스템? 상호작용. 그냥 우리도 이거 하나의 시스템이야. 엠솔이라는 학원에 일요일 아침 10시 반 수업 듣는 친구들. 여기 내에서도 우리끼리도 상호작용 해요, 안 해요? 하죠. 아까 저기 채연이가 나 비웃었잖아요. 비웃었고요. 채연이 또 오늘 밤새도록 듣는다라고 동영상에서 상호작용 이거 하는 거죠, 그죠? 준식이 말이 없어요. 웬만하면 상호작용하기 힘들어요, 그죠? 상은아, 그지? 오늘 너 전번 땄다. 긴장해야 돼. 알았지? 피를 나누는 형제는 전화번호를 왜 모를까? 피를 나눴는데 왜 전번을 모를까, 정말? 그러게요. 희한하네 그거. 되게 희한하네. 네, 자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상호작용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요소들. 요소들이 5가지나 있습니다. 몇 가지나 있다고? 5가지. 그 5가지는 기억해두자. 자, 일단 지구 바깥쪽 먼저 가자. 누구? 바깥쪽. 외권. 외권. 그럼 좀 들어오자. 뭐 있어? 생물권. 기권. 아, 들어오자마자 바로 생물이 있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기권. 그 다음에 직권. 직권. 그 다음 또 수권. 그 다음 또 우리 살고 있잖아. 생물권. 요렇게 5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구라는 하나의 개를 거기 내에서 융통성 있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문제죠. 항상 그래요. 인간들이 문제예요. 정음이 때문에. 참, 지구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77억. 77억이에요? 야. 와, 77억이요. 세상에 어떤 생물 정도 77억 개의 개체수를 갖진 않아요. 식물 빼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 77억이 한 번에 똥을 싸봐. 야, 대단한 거야. 한 똥 쌀 때 이만큼 싸잖아. 주먹만큼 싸잖아. 그럼 무게로 한 사람 뭐 한 250g이라고 치자고. 그럼 4명이면 1kg 아니야. 그럼 77억 명의 4로 나눈 상태에서 킬로그램을 붙여주면 그건 뭐 또 많이 싸는 사람도 있잖아. 아침부터 재밌는 얘기해서 미안하다. 전화? 비웃지 마, 좀. 나 속으로 막 비웃으면서, 저 새끼 맨날 저래, 뭐, 이러지 마세요, 좀. 알겠습니까? 재준아? 집중해서 다시 갑시다. 자, 19톤. 19톤이요? 또 계산했어요? 19톤. 아닌가? 뭐, 어쨌든. 19톤이 아니라 19억 톤. 19억 톤이래요. 아닌가? 아무튼, 개 많어. 19억 톤이면
1톤 트럭짜리가 19억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거기에 똥을 담아놨을 때. 와, 소변을 아유. 예, 아무튼 갑시다. 자, 그럼 얘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붙여요. 태양 시스템, 뭐 태양계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러니까 개나 시스템이나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계 또는 태양계, 또는 다른 말로 태양 시스템 또는 지구 시스템 이런 식으로 미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거기 여러분 책 잠깐 봐봐요. 태양계,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행성, 해성 등 천체들이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 자체를 태양계라고 하는데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잠깐 읽어보고 할게요. 우리 상현이가 아주 섹시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한글 읽을 줄 알죠? 저요? 네, 너요. 네. 태양계 성문에서 태양이 발생하고 탄생하고, 탄생하고 네. 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여 지구가 만들어졌다. 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것도 중력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죠. 다양한 대기 성분들이 지구에 붙잡혀 네, 지구가 이제 자체적으로 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기들이 못 빠져나가게 걔네들이 붙잡고 있는 거죠. 지구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졌다. 예,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 뭐 특징들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만약 문제 낸다면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세요 하고서 요거 4개 넣어놓고 나머지 하나 똥 비스무리하게 헷갈림하게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죠? 예. 자, 지구 시스템, 태양계 역학적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한 구성 요소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림으로 간단히 나왔을 때 외권, 기권, 수권, 또 생물권, 지권 요딴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걔네들이 상호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좀 보고 가자라는 거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볼 거는 누구를 볼 거냐? 기권을 책에서 먼저 봤네요. 뭐를 봤다고?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100km 아니라 1000km까지. 몇 킬로까지? 1000km까지 두께의 공기층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한대요. 근데 골고루 퍼져져 있는 게 아니라 자, 중력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중력이라는 걸 좀 길게 네 글자로 얘기하면 주어는 뭐라 그래야 돼? 그죠?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만유인력의 뜻이 뭡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거거든. 그러면 공기도 마찬가지로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응. 좀 가벼울 뿐이야. 그쵸? 그럼 걔네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걔네들도 중력이 작용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들 같은 경우는 한 30km 이내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저기 1000km 바깥 부근에 1000km 안쪽까지 거기에서 기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주 일부 기체들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는 기권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제일 많은 게 무슨 기체예요? 질소. 두 번째 많은 게 누구예요? 산소.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줍시다. 누가 제일 많아요? 질소. 누가 그 다음 많아요? 산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질소는 78%, 산소는 약 몇 퍼센트? 21%.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숫자를 좀 치사하게 뭐 75%, 뭐 25%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겠죠. 난 안 내. 근데 학교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층상구조 기억해 두셔야 될 거고 아마 기권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층상구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네모쳐 놓을게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거기다 네모쳐 놓으세요. 층을 나눴대. 층을 4개 층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여기 학생 수가 지금 6명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안경이 쓴 사람? 안경 쓰지? 아는 사람. 안경 쓰지 않은 사람이 쓴 사람이 한 명이 없어졌어요. 어쨌든 3, 뭐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죠?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해야 되는데 올 남학생이니까 그건 분류가 안 되겠네요. 예? 맞죠? 요 여학생이 있나요? 아, 상현이 혹시 여학생? 얘가 왜 상현이에요? 상현이 아니에요? 아, 태환이. 쏘리 미안. 태환이 남학생이죠? 네. 전 여학생이에요? 네. 아, 그랬군요. 미처 몰랐네요. 자, 봅시다. 높이에 따른 뭐에 따른?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래.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올라가면서 기온을 측정을 한 거야. 기온 측정했어. 자, 측정했더니 이렇게 낮아지더래. 다시 높아지더래. 다시 낮아지더래. 다시 이렇게 높아지더래. 이렇게 되더래, 이거지. 이렇게 돼서, 그럼 여기 자르고, 여기 또 자르고, 여기 또 자르고, 이렇게 하고, 몇 개의 층으로 나누자? 4개의 층으로 나누자. 이렇게 나눠준 거야. 됐나요? 4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맨 밑에는 보니까, 야, 니네 이런 말 들어봤어? 따뜻하면 가벼워지고, 차가우면 무거워진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지금 안 들어봤다는 사람 지금 들어봤죠, 그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따뜻하면 뭐 한다고? 가벼워요. 가볍다, 무겁다를 우리는 밀도로 표현을 해줘요. 뭐로 표현해준다고? 밀도. 자, 가볍다, 무겁다를 밀도로 표현을 해주는데, 자, 밀도라는 애 자체가 뭐분의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걔네들에 대해 열을 가했느냐, 안 가했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건 질량이야. 입자수가 변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질량은 안 변해. 근데 따뜻하면요. 입자 사이에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지네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야. 부피가 커지니까 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작아지니까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 내려가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니까 부피가 작아져서 전체 값은 커지니까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 거야. 우리가 물에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 떠요, 가라앉아요? 뜨면 물보다 밀도가 우리가 어떤 거고? 작은 거고. 가라앉으면 물보다 밀도가 우리가 어떤 거야? 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앉으려고 해, 뜨려고 해? 뜨려고 하니까 밀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작게 하기 위해서 튜브를 끼는 거지. 몰라요? 튜브. 튜브를 끼지 않아요. 튜브, 자체 튜브가 있어서? 튜브는 질량에 비해서 부피가 어떤 애예요? 큰 애죠.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한 몸이 되니까 내 전체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겠죠. 부피는 더 커졌는데 질량은 얼마 안 커졌잖아. 이해 가셨어? 그게 밀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잠수를 해야 해갖고 바닥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가라앉아야겠지. 그런 사람들은 뭘 찾까? 튜브를 차요? 아니죠. 뭘 차냐면 벨트에다가 납벨트를 찬다고. 추를 단단 말이야. 추를. 스킨스쿠버 해본 사람? 원래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선생님 해봤거든요. 20년. 저는 해봤어요. 니는 못해본 거 나는 해봤. 그래요? 군대 가서 해봤어요. 젠장. 군대 가서 그걸 놀려고 해야 되는데 군대 가서 했어요. 뭐 그렇습니다. 1.5kg짜리 한 7, 8개 정도 차고 들어가요. 덜 차면 바닥에 가라앉질 못하니까. 왜요? 밀도가 내가 더 작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 수영해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 내려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잠수를 해갖고 수영해서 내려가는 거는 호흡을 다 내뱉으면 내려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죠? 호흡을 내뱉으면 여기 기체가 줄어드니까 부피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스킨스쿠버를 하면 안에서도 숨을 쉬어 안 쉬어? 쉬네요. 숨을 쉬죠. 그럼 호흡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니까 이게 들쑥날쑥 한다 이거지. 여러분들 나중에 목욕탕이나 이렇게 탕 안에 물 받아놓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들여보셔보세요. 그럼 몸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숨을 쏙 내쉬면요.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목욕탕은 알죠? 네, 탕. 샤워하는 데 말고 탕. 되나? 알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요 차이에 의해서 그럼 요 내용만 좀 기억을 해두자고. 따뜻하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우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 자, 그럼 여긴 지금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하죠. 그럼 따가. 얘는 차가워요, 차무. 그럼 차무니까 내려오겠네. 따가니까 올라가겠네. 공기가 돌아 안 돌아? 돌아. 이런 현상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대류 현상이라고 한다고.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고? 대류 현상. 그래서 이 친구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를 봐봐. 얘는 지금 뭐예요? 차무야. 얘는 따가죠.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차가우니까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더 차가우니까 못 내려가죠? 그럼 여기 머물러 있겠지? 따뜻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 일정한 부분이니까 얘가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얘는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연계돼요? 그럼 여기 위에는 얘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얘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얘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는 대류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얘는 대류현상 안 일어나죠. 그걸 우리는 이제 뭐하니? 안 일어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대류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공기 흐름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공기 흐름이 생기니까 어때?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얘네들 불안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불안정. 얘도 마찬가지로 불안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됐나요? 얘네들은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 안정. 얘도 안정.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주원이 비행기 타봤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진짜 타봤어요? 그 아빠가 태워주는 그런 비행기 말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누워갖고 비행기 이거 그 비행기 말고 타봤어요? 태연이 타봤어요? 비행기? 정우민요? 타봤죠. 타봤어요. 안 물어볼게요. 네. 타봤나요? 타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준식이? 비행기 타봤어요. 네. 우리 2학기 타봤죠? 제주도 간대. 네. 제주도 간다고요? 아니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제주도 간다는데요. 성여행으로? 몰라요. 캠핑? 수련회? 수련회 7월. 7월? 아니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 막 제주도 가가지고 운동회 안 했다 이러는데요. 다른 학교 애들이 너네 학교의 사정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요. 대단한데요. 소문이. 자연아. 네? 제주도 간대. 얘네 학교로 가. 알지? 청고. 남고인데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여기 남학생밖에 없다 그랬잖아. 맞네. 다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 자,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럼 얘네들도 나름대로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는 이름 뭐라 그러느냐? 대류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류권.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류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독특한 층이 있어요. 무슨 층이 있어요?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뭐라 그러느냐? 성층권이라고 해요. 무슨 층권이라고 한다고? 성층권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 완전히 중간은 아니지만 그냥 중간권이라고 하자 이거지. 중간권. 별로 특징은 없어요. 중간권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좀 열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열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대기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기억해 두시고 대류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왜 온도가 낮아지고 왜 온도가 다시 높아지고 왜 온도가 다시 낮아지고 왜 온도가 다시 높아지는 정도 이유까지는 좀 알아두자 이거지. 책에 세 군데는 나왔어요. 요거는 나왔을 거예요 아마 책에. 맞나요? 자 얘부터 갑시다. 얘는요 공기가 희박하죠. 공기가 희박한데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죠.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누군가에 걸러지지 않고 직접적으로 받는단 말이지. 직접적으로 받아버리니까 걔네를 받는 동안에 온도가 샥 높아지는 거야. 걔네 안 받는 동안에 온도가 싹 낮아지겠죠. 그쵸? 낮아지는데 제일 직접적으로 받는 애가 얘 거 아니야. 얘는 좀 어느 정도 걸쳐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이렉트 받는 애가 온도가 제일 높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에이스로 온도가 높으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 얘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를 가열을 해. 쉽게 생각해서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면 얘가 돌이라고 했을 때 얘를 돌로 가열을 해. 가열하고 이렇게 내비두면 얘 뜨거운 게 주변으로 퍼져 안 퍼져? 퍼져요. 열은 무조건 퍼져야 돼. 열은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고온이고 주변이 뭐가 되는 거야? 저온이 되는 거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무조건 퍼져나간다고. 그렇게 나가는 애들이 대부분 접촉돼 있지 않으면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로 갈 때는 복사의 형태로 내보내요. 무슨 형태로 내보낸다고? 복사, 다이렉트로 간다 이거지. 그래서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했던 거를 다시 뭐 한다? 내보낸다. 복사 에너지를 내보낸다.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는데 당연히 가까우면 어떨까? 뜨겁고 멀면 적었고 덜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도달하니까? 적게 도달하니까. 그래서 멀어질수록 적게 도달하니까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요? 그런데 여기 아까 성층권에는 무슨 층이 있다 그랬어? 오존층 굉장히 중요하거든. 오존층이 20km에서 30km 부근에 좀 밀집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고 다른 애가 없는 건 아니야. 얘네들이 밀집돼 있는데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햇빛에서 오는 자외선하고 그리고 적절한 산소하고 걔네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산소 기체였던 애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UV 자외선을 받게 되면 오존이 됐다가 또 다시 오존이었던 애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또 산소가 됐다가 이 방법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자외선은 뭐 해주는 거야? 걔네가 먹는 꼴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네들은 열 에너지를 내보내요. 뭘 내보낸다고? 열 에너지를 내보내요. 그래서 얘네가 한층 이 부분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지. 이해가셨습니까? 데펴주는 역할을 하는데 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까? 올라갈수록 공기양이 희박해질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열을 제공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 더 빨리 데펴지겠지. 많으면 천천히 데펴지겠지. 뭐 그런 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오존층이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자외선 흡수하면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가 다시 높아져요. 얘는 별 특징이 없어. 그럼 여기 있는 열도 얘네들의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겠죠. 주는데 올라갈수록 점점 어떻게 될까? 적게 도달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다시 이렇게 낮아진 거야.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다시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유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뭐도 기억하라고? 이유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선생님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오존층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오존층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요 과정이 빠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쭉 올라갔다가 어떻게 될까?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서 요러한 오존층이 만약에 없다면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냥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2개의 층으로 될 거다 이거지. 요것도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특징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지. 자, 대륙권부터 읽어볼게요. 정말 읽어주세요. 대륙권 특징. 이게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나도 목이 안 좋아요. 막 피를 토할 정도로 목이 안 좋아요. 아, 빨리 읽어봐. 어디요? 대륙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하강 대류가 일어난다. 수증기가 존재하고 대류가 일어나면 고란비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네, 수증기가 있어야지 뭐 기상현상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대륙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 이유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까지 특징 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주원이 성충권 읽어주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상승,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높이가 약 20km에서 40km에서 오존 특징이 문제. 예,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오존 때문이죠. 오존 때문에.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데 대류가 안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는 거는 이 원리 때문에 그런다고. 밑에가 따가잖아. 그래서 올라가고 위에가 차무잖아. 그래서 내려가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밑에가 차무고 위에가 따가란 말이야. 얘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서는 일정한 상황이 있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 거야. 차무야. 밑에가 더 차갑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 머물러 있겠지. 그러니까 돌 수가 없는 거지. 아, 따뜻하면 가벼워서 올라간다고. 그 뜻이야. 자, 중간권 준식 읽으세요. 얘는 수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슷한데 얘는 수증기가 없고 얘는 수증기가 있어. 수증기가 있으니까 기상현상이 생기는 거고 얘는 수증기가 거의 없으니까 기상현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또 유성이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외부에서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이제 미행성체들이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이 쫙 들어오는데 열 꺼낸 공기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공기양이 조금씩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죠. 많아지면서 얘네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다 보니까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뭐가 생겨? 마찰. 여러분들 손 비비면 손 어떻게 돼요? 열 생기죠? 그럼 마찰열이 생겨. 마찰열에 의해서 그 운석 덩어리가 뭐 하는 거야? 타버리는 거야. 그걸 유성이라 그래요. 거의 걔네들이 타는 그 위치 자체가 중간권 또는 약간 열권 밑에 하층. 중간권 상층. 요 부근에서 나타나다 보니 중간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래프를 보면요. 어디가 온도가 가장 낮아요? 중간권이 제일 낮죠. 그래서 기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도 우리가 중간권을 특징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10건 재준 읽어주세요. 높이
네.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 네.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자, 공기가 희박하고 희박한 거랑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거랑 뭔 차이 있을까? 복사. 물을 조금만 따라 놓은 상태에서는 뜨거운 물을 조금만 따라 놓은 상태에는 빨리 식어버리죠. 물을 많이 뜨거운 물로 따라 놨을 때는 천천히 식죠. 그 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양이 적으면 데피면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요. 식히면 빨리 식힌다고. 양이 적으면. 근데 열권에서 공기양이 제일 희박하다며.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동안에 양이 적으니까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거지. 근데 밤에는 쉽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공기가 아예 없으면 일교차가 어떻게 될까?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달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한 1180도 정도 차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대기가 없잖아.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특징 제발 좀 외워주세요. 자, 139쪽에 기권의 역할 나와 있어요. 재현아 하나하나씩 씩씩하게 읽었어요. 이따 나중에 청구 갈 거잖아. 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를 포함한 자, 온실효과를 일으킨대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그 외에 뭐 메테인 가스나 또는 프로페인 가스 이런 애들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데, 자, 온실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여기 잠깐 봐보세요. 자, 지구가 있고 대기에 온실기체가 없는 상태에서 얘는 온실기체가 없는 상태라고 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 100이 들어와. 그러면 100에 해당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시 나가요. 그래서 얘 크기랑 어때요? 같아요. 같은 형태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뭘 이루었다?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복사 평형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니까 지구의 기온은 더 높아지지도 않고 더 낮아지지도 않는 거야. 왜? 쌤이니까. 이거 이해가죠? 그런데 온실기체가 있게 되면요. 온실기체가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다른 애들에서 다 걸리다 보니 여기에 돋아오는 거는 누가 오냐면 가시광선이 와요. 가시광선 형태가 거의 대부분 와요. 그런데 얘가 다시 내보내서 100이 들어와서 100이 나가는 건 맞는데 내보낼 때는 태양처럼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지가 않아. 그래서 에너지가 많지는 않아. 전체적인 에너지 양만 맞춰갖고 내보내는 거거든. 가시광선으로 못 내보내고 뭐로 내보내냐면 적외선의 형태로 내보내요. 뭐로 내보낸다고? 적외선. 자, 가시광선은 빨간색, 파란색,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영역이고요. 적외선은 붉은색의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적외선을 내보내는데 바로 이 적외선을 온실기체가 기가 막히게 좋아해. 너무 환장하고 좋아해. 온실기체는 가시광선은 거들떠도 안 봐. 근데 누구만 좋아해? 적외선만 좋아하는 거야. 그럼 온실기체 여기 있는 애들이 그 적외선을 흡수했다가 다시 내보냈다가 흡수했다가 내보냈다가 그러다가 나가는 거야. 결국 나가는 양은 똑같이 100이 나가 안 나가? 100이 그대로 나간다고. 하지만 살짝 뭐 했다가 나가요? 머물렀다 나가니까 복사평형 똑같이 일어나는 거 맞아. 맞는데 머물렀다 나가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돼? 더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야. 온실기체 이해가요? 그러니까 온실기체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 정의 때문에, 주원이 때문에, 재주의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엄청 많이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 태에도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죠. 에?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야? 온실효과가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그거 우리 5글자로 뭐라 그래? 지구온난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온실기체, 온실효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제 활동들로 인해서 준식아 사람들 활동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러거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읽어주세요. 채연이. 오존층이 지표에 도달하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한다. 아까 얘기했고요. 또 해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럼 오존층이 지표에 도달하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무슨 건 생각하면 되고 성층권 생각하시면 되고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충돌하는 걸 막아준다는 뭐 생각하면 되겠어요? 중간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호흡과 광합성의
정마 호흡할 때는 무슨 기체를 들이마시고 누구를 내보내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그죠? 주원아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죠. 그죠? 예, 그런 거 그런 기체들을 제공해주는 애도 마찬가지로 누구다? 기권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권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주로 여기에서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디를 갈 거냐? 직권을 갈게요. 어디 가자고? 직권. 두 번째는 직권. 자, 직권 그림 보시면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해갖고 얘가 내핵이라 그래요. 내핵. 얘는 외핵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얘는 멘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바깥쪽에 아주 얇게 있는데 거기를 우린 지각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됐나요? 그랬을 때 이제 멘틀하고 지각의 요 경계면이 한 2,900 정도. 아니지. 여기가 2,900 정도 되고요. 여기가 5,100 정도 되고요. 뭐 여기는 뭐 5에서 35km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이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지. 얘도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네모 쳐놓으세요.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를 기준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위에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많고요. 지구 전체는 철과 산소가 많다. 뭐 이런 말도 나와 있으니까 얘도 다음 중 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할 때 서로 바꿔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같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제일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진파의 속도 분포래요. 뭐의 속도 분포라고? 지진파의 속도 분포인데 책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가 지진파의 속도다라고 치자고. 얘는 깊이다라고 치자고. 지진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무슨 파? P파도 있고 무슨 파도 있어? S파. 미안하다. 맞죠? 아니에요? 윈터 이쁘던데? 성이 더 이뻐요? 카리나가 훨씬 카리나가 짱입니까? 네. 윈터밖에 얼굴이 몰라. 어제 검색했어. 가르치는 학생이 넌 누가 이상형이니? 그랬더니 에스파 윈터요 그러더라고. 그래? 봤어. 성현 전 얼굴이 나오더라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성형으로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거, 또 화장 기술이나 뭐 이런 걸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근데 뭐 원래 본판이 좀 이쁘긴 하더라고요. 코만 한 건가요? 거의 뭐 코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자,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도요. 성형하면 윈터처럼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준식아, 그만 자, 정신 차려. 자, 다시 볼게요. 자, P파라는 애가 있고 S파라는 애가 있는데 P파, and S파도 있대요. 자, P파는요, 고체도 통과하고 액체도 통과하고 기체도 통과가 가능한 애들이에요. 모두가 통과 다 가능한 애들이야. 근데 S파는 누구만 통과가 가능해? 액체만 가능한 애, S파는. S파는 액체만 가능한 애야.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통과를 해. 그래서 봤는데,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하는데 얘네들이 속도가 일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체일 때 제일 빨라요. 그 다음 액체고요. 그 다음 뭘까? 그 다음 기체예요. 속도가 나눠지더라 이거지. 이유는요, 파동은 얘가 흔들릴 때 얘하고 인력이나 뭐 이런 작용이 있었고 얘가 흔들리게 되면 얘도 같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죠. 그러면서 전달되는 게 파동이야. 근데 고체는 입자 사이 거리 어때요? 이제 가깝죠? 가까우니까 얘가 흔들리면 바로 흔들리겠지. 그래서 전달 속도가 빠른 거야. 근데 액체는 약간 뭐해?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텀이 생기겠죠. 그래서 좀 느려지는 거야. 기체는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잘 전달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전달은 되더라 이거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진파라고 하는 애들은 걔네가 지나가는 그 매질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속도가 더 빨라지기도 하고 속도가 더 뭐해지기도 해. 느려지기도 하더라 이거지. 그러면 속도가 변화가 크게 변하면 아예 완전히 성질이 다른 애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기할 수 있겠죠. 속도의 분포가 얘는 엄청나게 이렇게 이렇게 빨라졌다. 그거면 안으로 지구 안으로 들어갈수록 압력이 세지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갑자기 속도가 확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얘하고 완전 다른 물질로 돼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된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피파나 에스파를 봤더니 피파가 조금 더 빨라요. 피파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오 하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다가 오 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가다가 오 하더니 이렇게 되더래. 이걸 피파의 속도만 본 거야. 그러면 요 부분에서 갑자기 확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죠. 요 부분에서 갑자기 확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죠. 요 부분에서 갑자기 확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죠.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구나? 3군데가 있구나. 경계가 된 부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군데가 있구나. 그래서 4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된 거라고. 이해 가셨어? 그럼 S파도 보자. S파도 이렇게 좀 더 느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우와 하고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우와 하고 여기서 없어졌어. 얘는 뭐만 가능하다고? 액체만 아니 액체가 아니라 고체만 고체만 가능하다 그랬잖아. 고체만 가능한데 여기서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 다음엔 뭐가 얘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은 뭐겠어? 그러면 여기가 액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얘도 액체로 되어 있을까? 근데 그러기에는 속도 차이가 나 안 나? 피파의 속도 차이가 나죠. 여기선 느렸는데 여기선 어떻게 됐어? 빨라졌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고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파갖고 안을 볼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어떻게 알아? 채연이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좀 확인해 볼게. 선생님 배가 아파요. 알겠어요. 일로 누우세요. 배 잘러. 어디가 잘못됐네? 이래? 그거 하기 전에는 뭐 먼저 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거 아니야. 아니 최종적으로 자르는 거는 진짜 뭐 부모님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수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너 내가 잘라도 되니? 뭐 이렇게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르는데 그냥 대충 잘라?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미리 내부를 볼 수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좋으니까 자네. 나 참나 있지야. 조금만 서 있어. 잠 좀 깨게.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자,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병원에 가면 무슨 검사해요? PCR. 또 내부를 알려고 뭐 MRI 찍는다든가 또는 엑스레이. 엑스레이 찍는다든가 또는 초음파도 촬영을 하죠. 또 CT 촬영 같은 것도 하죠. 이런 거는 다 우리가 그 내부를 직접적으로 본 거야? 아니죠. 간접적으로 본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 결과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졌다? 3개의 층으로 나눠졌다.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지각이 되는 거고. 여기는 멘틀. 여기는 외핵. 여기는 내핵. 이렇게 되는 거야. 외핵은 무슨 상태일 거다? 액체 상태일 거다. 나머지는 다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다. 고체 상태다. 얘는 액체 상태. X파가 통과를 못했으니까. 얘는 고체 상태. 왜? 피파의 속도가 어떻게 돼서? 빨라져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된 거야. 됐나요? 특징도 외워두셔야겠네요. 지각 먼저 갈게요. 암석으로 된 지각은 지구의 겉부분으로 고체 상태다. 오케이.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으로 구분됩니다. 오른쪽에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 비교되어 있는 표 있어? 없어? 오른쪽에 조그만한 글씨로 표 찾으세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대륙지각, 해양지각 평균 두께 누가 두꺼워? 대륙. 평균 밀도 누가 더 커? 해양. 구성암석은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 규산염. 화강암질. 해양지각은 무슨 암질? 현무암질. 근데 얘네들 전체적으로 규수와 산소가 많다 그래서 지각 자체가 규산암질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시 원리의 본 내용으로 내려와서 멘틀 볼게요. 고체 상태이지만 일부는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난다. 오케이. 일부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난다. 일부. 멘틀 전체가 멘틀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가다가 좀 느려졌다가 이렇게 높아지는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100km에서 400km 지점. 요비 부분만 속도가 살짝 느려져요. 속도가 살짝 느려졌다라는 얘기는 상태가 조금 다르다. 2차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됐다? 좀 멀어졌다. 근데 상태는 고체가 맞아. 고체는 맞는데 일반적인 고체보다는 조금 느리더래. 그래서 여기는 부분적인 용융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부분적으로 녹아있다 이거지. 부분적으로 녹아있으니까 얘네들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린 뭐라 그러냐? 멘틀레에서도 연약권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연약권이 100km에서 400km까지. 거기서 딱 일부라는 곳이 바로 연약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도 좀 적어놓으세요. 일부에다 밑줄어 놓고 100km에서 400km까지 무슨 권? 연약권. 요 부근에서 바로 멘틀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합니다. 핵. 왜 핵? 네 핵.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내핵은 고체 상태예요.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서 밀도가 크고요. 외핵에서 철과 니켈이 대류가 일어나서 지구자기장을 형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외핵은 무슨 상태로 돼 있다 그랬죠? 액체 상태로 돼 있다 그랬죠? 액체 상태로 돼 있으면, 금속 애들이 액체 상태로 돼 있으면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뭘 띠고 있다고요? 이온. 이온은 뭘 띠고 있죠? 전하를 띠고 있죠. 근데 걔네들이 무슨 현상이 일어난대? 대류 현상이 일어난대.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하의 흐름이 생긴다라는 얘기인 거죠. 전하의 흐름이 생긴 거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을 했어? 중학교 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전류가 흐르면 중학교 때 주위에 뭐가 생긴다 그랬지? 주위에? 그렇지, 자기장이 생기지. 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침반을 만들었을 때 N극이 어딜 가리켜? 북쪽을 가리키고, S극이 무드가 어디 가리켜? 남쪽을 가리키죠. 그런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요? 연결돼요? 그러니까 외액이 액체로 되어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자기장이 없으면요, 태양에서 오는 감마선이나 액선 같이 어마어마하게 센 애들을 이 자기장이 막아준단 말이야. 니네 중학교 때 이런 거,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배우고 이거 배웠잖아.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는데, 이걸 왼손으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했었지. 그죠? 그래서 얘가 N에서 S 방향이고요.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었고, 그렇게 있으면 뭐가 생긴다? 손바닥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그죠? 요 힘이 생긴다. 그게 바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N에서 S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굉장히 나쁜, 완전히 생명체에게 악영향을 끼칠 만한 대전 입자들이 와요. 그럼 걔네들은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뭘 흘러? 전류가 흐르는 데 상황이 되는 거지. 걔네들이 전류를 흐르게 하고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걔네들이 수직 방향이 돼갖고 힘이 생겨서 걔네들을 지구에서 밀어내는 역할을 해줘요. 오지마! 하고서 밀어내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지구가 안전해지는 거야.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 지구 생명체 못 산다고. 오케이? 그런 영향도 외액이 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액체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직권의 역할 볼게요. 태연이 읽어주세요.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서식처를 제공한다. 지형 및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해수연과 대기 순환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물질은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물질이 뭐길래 기후변화를 일으킬까요? 화산재. 화산재. 화산재 애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서 엄청난 대류현상을, 화산활동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열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열기에서 얘네들이 쫙 올라왔고 이 성층권까지 간다고. 성층권 뭐야? 안정한 층이지? 그럼 대류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걔네들이 여기로 머물러 있는 거지. 머물러 있으니까 태양빛이 얘네들에 의해서 뭐가 돼? 가려지지. 그럼 그 밑에는 태양빛이 와 안 와? 안 오지. 그럼 여기는 기온이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죠. 이런 기후현상, 이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해 가셨어? 오케이. 자, 마지막 읽어주세요. 지표의 풍화, 침식 작용 및 해저의 화산 활동으로
수건에 공급된 물질은 염료의 근원이 된다. 자, 염류의 근원이다. 여러분들이 보통 염류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닷물 짜죠? 그 짜게 한 물질들을 통틀어서 염류라고 해요. 그럼 일단 짜니까, 쓴맛은 빼고 짜니까 뭐 생각해야 돼? 소금. 소금 화학식이 어떻게 되지? 한산수 소나트. 뻥치지 마세요. 염화나트륨이잖아, NaCl. 그죠? Cl은요, 화산. 해수면에서 하산 폭발에 의해서 Cl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NA는요, 육수 쪽에서 암석을 녹여서, 일부 녹여서 데리고 갈 거 아니야. 그 녹이는 과정 중에 나트륨을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만나서 NaCl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수건은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아주 막 졸려하고 막 준식이 막 아유 준식 아유 우리 준식이 아이씨. 그래서 니한테 올맞잖아 주원이가. 자, 수건 갈게요.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우리는 통틀어서 다 수건이라고 하는데 지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대요. 개 많죠? 자, 수건의 분포 대부분은 해수로 이루어져 있고 육수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다.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아무튼 그거. 해수가 제일 많죠. 97.2% 차지하네요. 그죠? 육수가 2.8%밖에 안 되는데 육수 중에서는 누가 제일 많아요? 빙하. 그 다음 많은 거는? 지하수. 올해 이제 저기 무심천 가면 물이 있다. 어우, 물 많네요. 라고 하지만, 지하수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정도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제일 많은 게 바다니까, 바다 좀 보자 이거지. 바다 좀. 바다 좀 보자. 바다 좀. 바다를 어떻게 볼 거냐? 보셔요. 세 번째 직권, 수권.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라고 합니다. 네모 쳐놓으세요. 기준에다가 책에 기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직권은 진입하의 속도 변화였고요. 기권은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였죠. 그죠? 자, 요만한 수조가 있다라고 쳤을 때 깊은 수조에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 아무 짓도 안 했어. 어떤 짓도 안 했어. 그러면 여기 수온이나 여기 수온이나 여기 수온이나 여기 수온이나 여기 수온이나 다 어떨까요? 같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쪽을 수온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아래쪽을 깊이다 라고 표시를 해줬을 때 수온의 분포가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올 거다라는 거지. 그지? 맞나요? 그런데 위에서 열을 줘요. 열 에너지를 줘요. 열 에너지를 주면 위에 물은 따뜻해질까 안 따뜻해질까? 따뜻해지겠지. 근데 밑으로 들어갈수록 계속 그 따뜻함이 유지가 될까요? 그러진 않겠죠. 여기 밑에 아주 깊은 곳에서는 그 열이 영향을 주지 못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여기는 높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다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죠? 맞죠? 그리고 요 위에서 이렇게 와우 뭐 같아요? 바람. 그치. 바람이 죽어라고 불어. 바람이 죽어라고 불면 여기 물끼리 이렇게 막 일령이야, 일령이야. 섞이겠죠, 그죠? 섞인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전달해진다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나중에 주원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지.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 손 잡고 싶겠어, 안 잡고 싶겠어? 애인 생기면 손 안 잡을 거예요? 우린 애인 사이니까 손 잡지 말자 이거요? 손 잡겠죠? 손 잡으면 누군가 하나는 따뜻하고 누군가는 차가울 거라고 처음에는. 그지?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둘의 체온이 같아진다고.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전달을 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전달되니까 둘이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전달이 된다 이거지. 같아질 때까지. 태연아. 태현? 대환이요. 태환이. 태환이 동생 있어요? 형 있어요? 외동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음이 동생 있어요? 남동생?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하고 너하고 둘이야? 그럼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용돈을 준대. 여동생 아이고 이쁘다 하고서 20만 원 줬어. 정음이 용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잘생겼다 200원 줬어. 기분 어때요? 이제 할머니 집은 안 가는 거야. 이제 안 가는 걸로. 그죠? 이거야. 어떻게 줘야 돼 최소? 그래도 제가 3살 더 많으니까 3살 더 많으니까 저도 널 많이 주든가 3배는 더. 못하더라도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야. 얘네도 마찬가지라고.
같은 자연이라는 것 자체의 이제 물리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상 같아질 때까지예요. 한쪽이 많은 거 싫어해. 둘이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섞입니다. 섞이면서 그들의 온도가 어떻게 돼? 같아진다 이거지. 일정하다가 다시 낮아지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셨어요? 그럼 층을 나눌 수 있겠어 없겠어? 채연아. 어떻게? 여기 하나 자르고 여기 하나 자르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얘는 섞였네. 무슨 층? 혼합층. 얘 수온이 점점 약해지고 있네. 뭐라고 할까? 수온이 약해져요. 약해지는 층이야. 수온 약층. 깊어. 뭐라고 할까? 심해층.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 혼합층이 생기게 된 두 원인은 누굴까요? 그렇지. 태양도 있어야 되고 뭐도 불어야 돼? 바람도 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의 두께가 깊어지려면 어때야 될까요? 바람이 세게 불면 되겠구나.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셀수록 이 두께도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오겠죠. 중학교 때 잘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은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겠구나. 바람이 세게 약하게 부는 쪽은 혼합층의 두께가 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니? 우리나라 그럼 여름하고 겨울하고 비교했을 때 바람이 어디 갔어요? 겨울에 세죠. 그래서 겨울에 혼합층의 두께가 나타나는 거야. 중위도, 저위도, 고위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어디가 가라앉이 가장 셀까? 중위도 지역이 가라앉이 제일 세요. 그래서 중위도가 혼합층의 두껍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쪽에 조그만한 글씨로 중위도, 저위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대해서 그래프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죠? 아무래도 기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겠어? 저희도가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저희도가 수온이 가장 높은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된 거고, 고위도는 위에 수온이나 밑에 수온이나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일자로 쭉 내려온 거고, 중위도는 바람이 세가지고 어떻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되십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혼합층의 특징은 그렇게 연결해 두시면 되고, 수온약층 볼게요. 자, 수온약층이 요 밑에 있는 건데 보세요. 재준이 잘 들어. 지금 얘 따뜻하고 얘는 차갑잖아. 그럼 여기다 따가. 그럼 여기 차 뭐 이렇게 적어보자고. 따뜻하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얘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 차가우니까 무거우니까 내려가고 싶은데 얘가 더 차가우니까 못 내려가지?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럼 얘네들은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대류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무슨 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정한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매우 안정한 층이니까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 밑에 있는 물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물질이 이동할 수가 없게 돼요. 당연히 에너지도 이동할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수온약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혼합층과 심해층을 뭐 해주는? 단절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온약층이 바다 전체에 다 걸쳐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아까 고위도는 어땠어? 일정했었지? 그럼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그런 거 나중에 좀 더 지구가 원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 안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시험 대비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가 잡을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태연이 오케이? 태환이? 오케이. 재진이 오케이? 오케이. 수권의 역할. 태양의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오케이.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지형을 변화시키고 흡수한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한다. 순환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니까? 순환이 일어나고요. 자, 순환은 크게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순환은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표층 순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층 순환. 심층 순환이라는 것도 있는데 표층 순환은 주로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요. 바람이 불면 위에 있는 바다가 움직인다 이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돕니다. 근데 위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심층 순환. 심층 순환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요. 밀도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가라앉는다고.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떠오른다고. 그래서 지구 곳곳에 들어가는 순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쳐 올라오는 순환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다는 계속 뭐 한 거야? 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위에서도 순환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순환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고인물은 뭐 한다 그래?
썩는다 그러죠? 얘는 고인물이 아니라 이 얘기지. 계속 섞어졌다 이거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커피 믹스 혹시 타 먹어본 적 있어요? 있죠? 믹스 이렇게 뜯어갖고 종이컵에다 넣죠? 근데 거기다 무슨 물 넣어요? 뜨거운 물 넣죠? 그리고 바로 마셔요? 바로 마시면 어때요? 하나도 안 섞였죠? 계속 뭐 해줘야 돼? 저어줘야 되지? 이 저어준 역할을 계속 해수 순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다 똑같이 무슨 맛이 나? 바닷물이 짠맛이 난다 이거지. 짠맛, 쓴맛 이런 말 난다 이거지. 바닷물 먹어봤어요 태연이? 왜 먹었어요 그걸 또? 어쩌다가? 수영하다가 무슨 맛이에요? 짜죠? 짜기만 해요? 진짜요? 소금물 먹어봤어요? 소금물하고 바닷물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되는 상태에서 먹으면 바닷물이 더 이상한 맛이 나요. 쓰고 짜고 막 그래요. 비린맛도 나고요, 그죠? 그건 이제 뭐 맛이라기보다는 이제 후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다른 염류들도 같이 녹아 있는 거죠. 자,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서식처를 제공해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조그만한 글씨로 물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비열이 크대요. 뭐가 크다고요? 비열이 크대. 생명체가 체온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비열이 크다라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대요. 비열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온도가 크게 변하지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야.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커요 이런 얘기야. 올 여름에 휴가 갑니까? 정우이 어디로 갈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태연이는? 네. 어디 가고 싶어요? 산, 바다? 당연히 받아줘. 왜 바다로 가요? 시원하니까. 시원하니까. 왜 시원해요? 바닷바람. 물이 비열이 커서. 알겠습니까? 아니 모래사장하고 바다하고 있어. 그럼 모래사장이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햇빛이 막 강렬할 때 이렇게 모래사장 맨발로 밟으면 어때요? 개 뜨거운데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잖아, 그지? 왜 시원하냐고? 바닷바람. 바다니까 이게 아니라 비열이 커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알겠습니까? 똑같은 태양복사 에너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래사장은 비열이 어때서? 작아서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물은요? 커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걔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니까 더 차갑겠죠.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밀도가 어떻게 된대요? 작아진대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니까 얘네들이 얼어버리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떠오르겠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어쨌든 강물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물이 있다라고 쳤을 때 위에부터 차가워지는 건 맞아. 근데 물처럼 고체일 때 부피가 더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지 않고 일반 다른 물질들은 고체일 때 밀도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커집니다. 그러면 밀도가 커지니까 위에서 얼어갖고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 밑에 사는 애들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죠. 근데 물 같은 경우는 고체가 됐을 때 밀도가 더 작아지는 거니까 위에만 그냥 이렇게 얼어버린다 이거지. 떠올라서. 쉽게 얘기해서 얼음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위로 떠오르죠? 그거라고. 그래서 밑에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특징도 물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다른 물질을 뭐 한대? 잘 녹인대. 여러분들 물 마셔 안 마셔? 물 마시죠? 여러분들 몸속에서 60% 이상이 물로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몸 내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둘이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둘이 충돌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둘이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도 물에 잘 녹고 얘도 물에 잘 녹으니까 물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고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거라고. 물이 그렇게 잘 녹이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화학 반응들이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고. 오케이? 보통 이제 만화 영화나 영화 같은 데서 과학자들이 실험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실험합니까? 기체 대 기체로 실험해요? 이수용액하고 이수용액하고 둘이 뭐해서 섞어서 하잖아. 물 자체가 걔네들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기화열이 크대요. 뭐가 크다고? 기화열. 기화가 뭐야? 기체되는 거. 그렇지.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필요한 열 에너지예요. 액체를 가열을 하면은 걔네들이 기체로 바뀌잖아. 그때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는 기화열이라고 한다고. 기화열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걔네들이 기체로 바꿀 때 필요한 열의 에너지가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들 찜질방 가봤나요? 가봤죠? 찜질방 가면 거기 온도 몇 도로 돼 있어요? 30도, 40도, 60도, 막 불가마 막 70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 거기 들어가면 뒤져야 돼, 안 뒤져야 돼? 안 뒤져요. 안 뒤져, 우리. 근데 우리 체온 몇 도야? 36.5도. 근데 거기 들어가면 70도로 바뀔 거 아니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바뀐다며. 그럼 내 온도가 체온이 높아져야 되잖아. 근데 내 체온이 높아져, 안 높아져? 안 높아져! 왜 안 높아져? 기활이 크기 때문에 그래. 땀이 나와. 땀이 나오면서 그 땀이 뭘로 바뀌어? 수증기로 바뀌겠죠? 그거 바뀔 때 내 체온에서 열을 뺏어가는 거야. 그리고 내 몸이 뭐 60%가 뭘로 채워져 있어? 물로 채워져 있어. 비열이 어때요? 커요. 크니까 얘가 온도가 높다 하더라도 내 온도가 쉽게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간다 이거지. 내 체온 조절하고 영향을 준다고. 그럼 지구도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지구의 체온 조절도 어쨌든 지구의 평균 기온도 어떨까요?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체하고 무조건 관계된 게 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넘겨. 자, 생물권하고 외권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재준이가 생물권 읽어주세요. 지구에 내가 있는 모든 생물로 태양계 행성들 지구에만 있는 특징. 네, 생물권은 기권, 직권, 거리거절, 공권. 그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생물권이 가장 나중에 형성되었다. 그쵸. 토양 속 미생물이 생물의 자체나 구성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그죠. 토양의 성분을 이제 또 변화시키니까 또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외권 천이 읽어주세요. 네. 기권 바꿔요. 우주공과 모두를 다 외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지구는 우주 공간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지만 우주 외에는 물질의 이동이 거의 없다. 에너지 교환은 원활하게 이동되지만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외권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면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키고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키고요. 지구에는 철과 니켈로 구성된 액체 상품인 매개의 운동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며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여 지구상의 아까 살짝 얘기했죠. 지구 자기장이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의 대전 입자들을 뭐 해준다고?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B파트에 있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은 뭐냐? 결국은 이들이 서로 뭐를 함으로 인해서 상호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돕고 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포인트로 둬야 될 건 뭐냐? 얘를 보고 뭐를 보고? 얘를 보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군요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한번 예를 몇 개 한번 봅시다. 사막에서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버섯바위가 형성되었대. 그럼 바람이 버섯바위를 만들었잖아. 그럼 바람은 무슨 건이야? 기권이죠? 버섯바위니까 뭐가 되겠어? 직권이 되겠지? 요렇게 인지할 수 있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이따 또 읽어볼게요. 화산활동으로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분출하여 지구의 기온이 변한다라고 나왔어. 그럼 뭐해서? 직권에서 기온을 변화를 시켰어? 기권으로 영향을 줬군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141쪽에 또 그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 것 같은데 기권, 수권 표 안에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 1번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 엘니뇨라는 게 있어요. 엘니뇨 보입니까? 네. 찾았나요? 엘니뇨에 대해서 우리 4단원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엘니뇨가 지금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수원이 평상시보다 좀 높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만. 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쭉 나눴을 때 위도 30도, 위도 60도, 위도 90도.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위도 30도, 위도 60도, 위도 90도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라고 쳤을 때 여기가 적도입니다. 적도. 여기 위도 30도고 얘가 위도 60도고 얘가 위도 90도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도 30도고 얘가 위도 60도고 얘가 위도 90도예요. 마이너스 90도예요.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특정한 바람이 불어요. 뭐가 분다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부냐면 여기서는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요. 여기서는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오케이? 우린 중위도권에 사잖아. 중위도권에서는 어떤 바람이 부냐면 이런 바람이 불어요. 이런 바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편서풍. 그러니까 위도가 30도에서 60도.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서쪽에서 치우쳐져 갖고 이렇게 휘어져서 바람이 부었다. 그래서 편서풍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이 편서풍 때문에 바로 중국에 있는 황사, 먼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먼지는 또 어디로 갈까요? 일본 쪽으로 가겠죠. 또 일본에 있는 먼지는 또 태평양을 거슬러 갖고 어디로 갈까? 미국으로 가겠죠. 이렇게 다 각 나라마다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그러면 그 밑에서 부는 요 바람은 우린 뭐라 그러느냐? 요 바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역풍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름이 무역풍. 무역할 때 쓰였던 바람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 알겠습니까? 무역풍이라고 하는데 무역풍을 대체로 보니까 바람이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네요. 얘도 마찬가지. 남반구에서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부네요. 맞아, 안 맞아? 맞죠? 요쪽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요. 이쪽에 북미가, 남미가 남미가 있어요. 남미가 있고, 남미 요쪽에 페루라는 지역이 있고요. 요쪽에 이제 동오스트리아야.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잘 들어! 무슨 풍이 분다고? 무역풍이 분다고. 그러면 바다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부는 거잖아. 그죠? 이쪽이 페루 지역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오스트리아 지역 또는 이제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는 저희도니까 기온이 높아, 낮아? 기온이 높잖아. 높으니까 여기 바닷물도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높겠죠. 높은데 바람이 어떻게 불어? 무역풍. 이렇게 바람이 불지. 그럼 여기 있는 따뜻한 물 자체를 어디로 갖고 갈까? 왼쪽으로 갖고 가겠네, 서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생긴다 이거지.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채워진다고, 따뜻한 물이. 됐니?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생겼으니까 지구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얘네는 평형을 이루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밑에 있는 심층수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얘네들이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는 거야. 됐니? 그럼 밑에 있는 심층수는 차가워, 따뜻해?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비교를 했을 때 무역풍이 평상시에도 계속 부는 형태가 되니까 동쪽 지역은 해수의 기온이 어때? 수온이? 낮고요. 서쪽 지역은 해수의 수온이? 높은 게 현재 평상시의 대로라 이거지. 그러면 잡히는 어종도 다르겠죠. 이쪽은 열대어들이 많이 잡힐 거고 얘네들은 열대가 잘 안 보이겠지. 이쪽 지역에서 뭐가 많이 잡히냐면 저거 참치가 많이 잡혔다고. 참치가. 알겠니? 참치가 많이 잡혔는데 그러면 미국 쪽에서도 참치를 수입해갖고 여기 와서 수입해갖고 갔단 말이야. 참치의 내장기관을 잘 갈아가지고 사료로 만들었다고. 소들에. 근데 갑자기 소값이 급등한 거야. 엄청나게 비싸진 거야. 소값이 왜 비싸졌나 알아보니까 소 사료값 값이 비싸졌대. 그럼 소 사료값이 왜 비싸졌나 확인했더니 소 사료로 쓰이는 주 원료가 비싸졌대. 그럼 소 사료 쓰는 주 원료가 왜 비싸졌나? 라고 해갖고 여기까지 간 거지. 니네 왜 소 사료가 그렇게 비싸졌어? 그럼 얘네들이 한 말은 뭐? 참치가 안 잡혀. 그럼 참치가 왜 안 잡힐까? 수온이 어떻게 됐어? 높아진 거야. 수온이 왜 높아졌을까? 비교했더니 무슨 풍이 약하게 부는 거야? 무역풍이 약하게 부는 거야. 그럼 그런 현상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긴 거지. 그러니까 페루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 엄마에? 처음 보는 물고기가 여기서 살고 있네? 이렇게 된 거지. 열대어들이 갑자기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원래 보이던 어종들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고. 제주나 안녕?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엘니뇨다라고 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수온이 차가워지겠죠.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수온이 높아지겠죠. 이런 현상을 엘니뇨라고 한다고. 결국 뭐 때문에 뭐가 약해져서? 바람. 수온의 변화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그러니까 기권이 누구의 영향을 준 거야? 수권의 영향을 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엘니뇨 이해 가요? 오케이. 넘겨. No. 계획하는 것까진 가야죠. 143쪽 갈게요. 아이고.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 네모 쳐놓을게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밑에 그림을 보면요. 태양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99.985%를 차지한대요. 와우.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 두 번째로 많은 애가 누구야?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얘는 0.013%밖에 안 된대요. 세 번째로 많은 애는요. 조력 에너지인데 0.002%밖에 안 된대요. 됐나요? 그럼 그 에너지 원의 특징에 대해서 기억해두고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영향을 주면은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네. 그지? 태양 에너지 먼저 갈게요.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밑줄 그어놓을게요.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우리 빅뱅 할 때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예, 그겁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예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기상현상과 기상현상. 왜 기상현상이 태양 에너지야? 아까 우리 기상현상 할 때 뭐? 세 글자로 뭐가 필요했었어? 중간권하고 대륙권의 차이점이었잖아. 대륙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났는데 중간권은 안 일어났잖아. 그렇지, 수증기. 그죠? 물을 수증기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 열이 필요하죠? 그 열을 누가 제공해 주는 거야? 태양 에너지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기상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대류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대류현상이 일어나면 결국 뭐 불겠어? 바람 불겠지? 그래서 바람도 태양 에너지가 하는 거야. 그럼 바람 불면 밑에 있는 바닷물도 어떻게 될까? 움직이겠죠? 그래서 해류도 마찬가지로 태양 에너지하고 연결시켜주면 된다고. 되십니까? 그럼 바람 불면 기존에 있던 암석이 자꾸 깎여 안 깎여? 깎이죠? 부서져 안 부서져? 부서지겠지? 그래서 풍화친식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암석 하나만 적을게요. 태저감. 무슨 암? 태저감. 크게 암석을 세 가지로 나눌 때 태저감,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화성암,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갖고 성질이 변해버린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태저감만 유일하게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좀 구분해 두시면 된다 이거지. 가끔씩 나옵니다. 태저감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된 거다. 이러면 틀리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책에다 좀 체크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이 이용되었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이용한다. 오케이, 알겠어. 동그라미 2번 지구 내부 에너지 볼게요.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나와 있어. 자,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볼 때 가운데 뭐 있어요? 핵이 있고 바깥쪽에 누가 돌아다녀요? 전자가 돌아다닌다고. 핵 안에 누구하고 누가 있어? 양성자도 있고 누구도 있어? 중성자도 있어요. 근데 양성자는 무슨 전화를 띄워? 플러스 전화를 띄워. 중성자는 전화를 띄워 안 띄워? 안 띄워. 자, 플러스 전화를 띄는 애가 원자번호 1번이면 한 개야. 그러니까 지네끼리 반발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수소는 중성자가 없는 경우가 좋아. 없어도 된다 이거지. 근데 헬륨버터는 양성자가 몇 개 이상이 돼요? 2개 이상이 돼버리지. 2개 이상이 돼버리면 지네끼리 뭐가 생겨? 청력이 작용하지. 청력이 작용하는데 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제곱미터. 굉장히 작단 말이야. 굉장히 작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지네끼리 청력이 어떻게 되겠어? 개쎄니까 그거를 그 가까운 공간에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누구 역할이냐면 중성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자는 양성자가 많을수록 중성자의 개수도 어때야 되는 거야? 많아야 되는 거야. 보통 1번부터 20번까지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거의 1대1이라고. 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20번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양성자가 많아지지? 그럼 그만큼 그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야? 중성자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어떤 특정한 원소들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반발력이 어떨까? 어마어마하게 세지겠지?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핵이 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 그런 애들을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손 대면 툭 하고서 얘가 뭐 할까? 으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준수가 가는데 갑자기 급동. 지금 앉아있는데 갑자기 급동이 막 얘가 꼬북꼬북 하면서 막 소리 내면서 갑자기 급동이 생겼어. 그래서 준수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 안 돼. 그럼 요것만 듣고 가. 근데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얘가 어떻게 해?
계속 참고 있는 거지. 계속 참고 있는 상태에서 간신히 이렇게 가도 돼 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정미가 요 준식아 안녕 쭉 이렇게. 그 준식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네. 표정이 바뀌겠죠, 그죠? 환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까지 참고 있던 거를 모든 걸 해탈한 부처의 얼굴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에요, 방동요원서들이. 근데 그렇게 붕괴되면서 질량의 결손이 생기고 질량 결손에 해당되는 만큼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뭐가 생겨?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우린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까 영야권에서 어딨어? 영야권에서 멘틀 대류 현상이 일어났죠? 걔네들을 부분적으로 녹였다 그랬잖아. 그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라고 이거지. 왜 여기서 액체로 상태로 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뭐 때문이다?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조력 에너지 볼게요. 자, 만율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니까 잡아당겨 안 잡아당겨? 잡아당겨갖고 우와 해갖고 막 땅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아. 대신에 흐를 수 있는 누구는 이동시킬 수 있어? 물은 이동시킬 수 있는 거야. 어떤 개념이냐면 지구가 있는데 이쪽에 달이 있어. 이쪽에 태양이 있어. 그럼 태양도 잡아당겨. 달도 잡아당겨. 그럼 지구의 땅이 막 이렇게 될까? 물은 이동할 수 있다고. 지구 겉에 있는 물이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근데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를 하니? 자전을 하지? 자전을 하면 여기 내가 서 있다가 시간 지나면 이쪽으로 가. 가죠? 그럼 내가 서 있는 지역으로 물이 싹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물이 싹 밀려 들어와. 그걸 뭐라 그래? 밀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안 되면 밀물이 되는 거야. 근데 자전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 안 가? 가지? 밀려 들어왔던 애 다시 쓸려 싹 나가 안 나가? 그거 뭐라 그래? 썰물. 달과 태양, 지구 사이에 서로 만유 인력 때문에 물의 이동이 생긴다. 물의 이동이 생겨서 걔네들이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쓸려 나가기도 한다. 그걸 뭐라 그래? 그 에너지원을? 조력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요렇게 연결만 시켜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되십니까? 자, 지구 시스템 에너지 흐름 볼게요. 지구는 둥글어요. 어떻다고요? 야, 선생님 봐봐. 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하고 이렇게 기울게 비쳤을 때하고 똑같은 점에서 받는 에너지 양은 누가 더 클까요? 수직으로 내리꽂는 게 제일 크겠죠. 그죠? 근데 지구가 둥글어. 어떻다고? 둥글어. 지구는 둥글어. 지구는 이렇게 둥글어. 둥글고 저쪽 어딘가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지구보다 엄청 커. 엄청 커서 거기서 내오는 빛이 배고프지 않을까요? 양 많은 거요. 네. 네, 그래도 되고요. 네.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빛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태양에 비해서 지구는 워낙 작기 때문에 나란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나란하게 들어오는데 여기 부분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지만 그 위의 지역은 점점 지표면과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이루는 각들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얘를 기준으로 점점 작아져요. 얘를 기준으로 점점 작아진다고. 그래서 저희도 부근이 받는 에너지 양이 어떤 거야? 제일 많은 거야. 고緯도로 갈수록 받는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 적어져. 고緯도로 갈수록 받는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 적어지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가죠? 그러면 얘는 계속 에너지가 남고 얘네들은 계속 에너지가 적어질 수 있겠네? 그럼 얘는 계속 더워지고 얘는 계속 추워져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이유는 뭐겠어? 여기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양쪽 고緯도 지역으로 뭐 해준다고? 전달을 해준다고. 누가? 바람이 불어서. 오케이? 또 누가? 그 바람 불면 누구도 이동한다 그랬어? 바닷물. 해류. 정확하게는 아까 적었던 거 지웠나 보다. 표층순환. 지웠네요. 표층순환.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전달해준다? 고緯도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기온차가 많이 차이가 안 나고 사람도 살 수 있고 생명체도 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의 흐름은요. 알겠습니까? 여름에 태풍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전달해주는 일종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풍이 적도 근처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예. 물의 순환 갈게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래요. 태양 에너지고 물이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수문열이 출입하면서 에너지가 이동하고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기권, 직권, 수권에 영향을 준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너무 많이 하는데요. 아, 요까지 나가야 돼. 자, 바다에서 그림에서 바다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점을 볼게요. 증발 얼마? 320. 강수는 284가 됐죠, 그죠? 얼마 차이 나요? 36 차이 나죠? 그게 어디로 갔어? 육지 쪽으로 간 거야. 육지 쪽엔 강수가 얼마? 96. 증발은 60. 딱 얼마 차이 나요? 36 차이 나요. 그 36에 해당되는 게 바다 쪽에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결국 육지에서 내렸던 비들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 어디로 흘러 들어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 들어가는 양이 또 얼마예요? 36. 그러니까 전체 물의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전체 양은 안 변한다. 결국 이쪽에서 부족한 것들이 저쪽에 채워지고 저쪽에 채워졌던 것들이 일부가 또 다시 또 들어가면서 쌤쌤을 이룬다. 이런 것들만 볼 줄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탄소 순환 볼게요. 탄소도 순환이 되는데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에 탄소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꼭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별표. 기권은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형태로 주로 되어 있고요. 직권은 탄산칼슘, 석회암과 화석연료 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수권은 탄산 이온의 형태로 녹아 들어가 있고요. 생물권은 유기물. 여러분들 몸을 이루는 거의 대부분이 유기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먹는 영양소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도 싹 다 유기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도 유기물입니다. 신발, 고무 다 유기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유기물. 그래서 얘도 얘를 보고서 어디에서 어디로 갔구나라는 것만 볼 줄 아시면 돼요. 단 탄소가 존재 형태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래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되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 탄소의 분포 볼게요. 와우! 태저감에 개 많죠? 태저감은 어디야? 직권이죠? 탄소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곳은 어디다? 직권이다. 요것도 가끔씩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질소 순환 갈게요. 자, 질소 N2.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배웠다시피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야. 안쪽에 2개, 바깥쪽에 5개죠? 그러면 요 질소와 요 질소가 5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어. 몇 개 있는 게 제일 좋아? 8개로 채워지는 게 좋지? 그럼 3개 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래서 3개를 뭐해서? 공유해서 나머지 2개. 그래서 얘도 8개 됐고 얘도 8개 돼서 좋아. 이중결합도 아니고 단일결합도 아니고 무슨 결합이에요? 삼중결합이지? 그럼 삼중결합 끊기 좋겠어? 어렵겠어? 개 어려워. 개 어려우니까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요. 반응성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안정한 기체예요. 그래서 과자에다가 포장기체로 넣어주는 거야. 왜? 안전하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맛의 변질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근데 과자보다 질소가 더 많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맞나요? 어쨌든 얘는 굉장히 안정한 애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영양소가 누구야? 세 글자. 단백질. 단백질이야. 단백질은 무조건 질소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나 질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생명체들은 모두가 질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여러분들 DNA, RNA, 핵산이라고 배웠잖아.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뭘 포함하고 있어? 질소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질소 내 몸에서 무조건 필요해 안 필요해? 완전히 필수야. 완전히 필수인데 얘는 화학적으로 안정하잖아. 끊기 쉽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어려우니까. 난 이거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거를 세균, 박테리아들이
박테리아들이 적절한 촉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NO3- 제일 싼 이온이나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균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럼 바꿔주기만 하면은 얘 양이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지. 근데 실제로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죠. 안 줄어드는 거는 또 세균에 의해서 얘네들 다시 기체들 공기 중에 기체를 이렇게 바꿔준다 이거지. 결국 질소도 순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전체 질소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전체 탄소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전체 수증기 물의 양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전체 양은 변화가 없다 이거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145쪽의 지구 시스템의 균형과 인류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책에 요렇게 바꿔주는 이온의 형태로 바꿔주는 세균이나 이제 번개 같은 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는데 요렇게 바꿔주는 세균이 누구예요? 라고 혹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런 거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름만 살짝 얘기했을 때 요런 애들은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를 탈질소 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해줘요. 혹시 학교에서 강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름도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 그것까지 체크해서 학교에서 이 부분 설명 들을 때 난리들 났어. 아주 그냥 나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정리하고 뭐 아유 그래 고맙다. 아주 그냥 알았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료 카톡 단톡에다가 보내드릴게요. 문제 풀 사람들 더 추가로 좀 풀어보라고. 알겠습니까?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